중국의 발전 속도는 실로 놀랍습니다. 짝퉁으로 유명하다며 비웃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들 샤오미의 노예가 되었죠. 엄청난 쪽수와 막강한 자본으로 밀어붙이니 전 세계 어디라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 중국이 요즘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야, 바로 유전학입니다. 최근 중국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여러 따내며 의학 발전에 열심히 기여하고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연에 없던 것을 발명하기도 하고 인간을 아예 바꿔버릴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유전학 성과 6가지입니다. 1. 최대의 유전 연구. 중국은 과학 연구도 대륙의 스케일로 밀어붙입니다. 덕분에 지상 최대의 유전 연구를 진행 중이죠. 2018년 선전에 있는 게놈 시퀀싱 회사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700만 명 중국 임산부들의 유전자 정보가 모여 있었고, 과학자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운 증후군과 관련된 장애 연구를 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700만의 데이터가 있다고 그걸 다 연구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일 테죠. 실제로 그 중에 14만 1천 명만 골라 연구를 진행했다고는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은 연구 대상자를 둔 적이 이전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유전학 데이터의 퀄리티도 꽤 괜찮은 편인데요. 임산부 데이터는 중국 모든 주에서 수집한 것이고, 그 중엔 36개 소수민족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죠.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키, 그리고 몸무게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와 쌍둥이를 낳을지 결정하는 유전자도 있었고, 헤르페스 6형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지를 결정짓는 유전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중국인들이 이민을 다녔다는 것도 보여주는 유전자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인 중 92%를 차지하는 한족의 경우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남쪽에 사느냐, 북쪽에 사느냐에 따라 면역 반응 등이 다르게 나타났답니다. 1949년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것이죠. 데이터가 마를 일은 없을 테니 앞으로 중국이 유전학의 1인자가 되는 건 놀랄 일도 아니겠군요. 2. 자이언트 판다. 자무나 자부심이 강한 중국답게 그들의 주요 연구 대상도 중국의 마스코트,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그동안 판다를 대상으로 몇몇 연구가 진행되긴 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은 자이언트 판다가 2만 년 전에 다른 곰들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2만 년 전의 판다를 연구한 과정이 아주 놀라운데요. 일단 2018년에 시주토 동굴에서 한 화석이 발견되었죠. 이 생물은 2만 2천 년 전에 죽었는데 자이언트 판다처럼 생겼던 겁니다. 정확히 무슨 생물이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DNA 조각 14만 8,329개를 일일이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이게 자이언트 판다임이 비로소 확실해진 거죠. 이 화석은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발견된 자이언트 판다 중 가장 오래된 DNA이기도 했고, 아무도 몰랐던 혈통을 드러내주기도 했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 판다는 당대 곰들로부터 18만 3천 년 전에 갈라져 나온 거였는데요. 유전자 코드를 보니 당시에 이미 변형이 꽤 일어나 당시의 빙하기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가 대단하냐, 오래된 화석이 대단하냐, 아니면 DNA 조각 15만여 개를 일일이 붙인 과학자들이 대단하냐,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3. 근육질 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류의 질병을 치료할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원인과 해결법을 모르는 병이 많은 데다가 신약을 개발하면 무엇보다 돈이 되거든요. 그런 노다지를 중국이 놓칠 리가 없죠. 하지만 문제는 동물 실험을 과도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2015년에 광저우 생체의학 연구소에서 새끼 비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보통 비글이 아니었죠. 배아 60개로부터 딱 하나의 유전자를 빼내어 조작한 비글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 근육과 관련된 질병, 파킨슨병이나 근육 위축병 같은 걸 연구하기 위해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 미오스타틴을 빼내는 작업을 했고 그중 27마리가 태어난 건데요. 그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암컷 하나, 수컷 하나, 딱 2마리만 근육질의 몸짱개가 되었죠. 인간이야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근육이긴 하지만 그 강아지들의 입장에선 좋은 일인 건지 모르겠네요. 근육을 평균보다 2배나 더 많이 갖는 게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에선 근육이 많은 슈퍼 비글들이 군사나 경찰 임무를 잘 할 거라고 좋아했다는군요. 이거 참 좋아할 만한 일이라는 데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4. 아빠 없는 쥐. 중국은 유전자 연구를 통해 세상에 없던 동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018년 과학자들이 탄생시킨 29마리의 새끼 쥐도 그중 하나죠. 겉보기엔 남다를 거 없는 쥐들이지만 이들에겐 아빠가 없습니다. 암컷 쥐 2마리를 교배해 태어났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특정 젠더가 2개 있을 때 생식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싶었고 그 결과 생식의 기본 법칙을 뒤집어 엎어 암컷 유전자만으로 구성된 최초의 포유류 동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포유류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당연하지만 암컷과 수컷 둘 다 필요하고요. 암컷이나 수컷으로부터 자극받은 유전자 100개가 모여야 합니다. 암컷이 자극받지 못한 유전자는 수컷이 자극받은 유전자로 대체되고 또 그 반대의 작용도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합이 맞을 때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암컷 2마리 또는 수컷 2마리만 있어선 몇몇 유전자들은 자극받지 못했을 텐데요. 중국 과학자들은 쥐의 줄기세포에 유전자 변형을 가해 3군데에 있는 유전자 코드를 빼내는 방법으로 이런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2번째 암컷으로부터 추출해낸 배아에다가 변형한 세포들을 주입시켜 수정을 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후 새끼 쥐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자기들끼리 번식하는 데도 무리가 없었다고 하고요. 한편 과학자들은 수컷 2마리와 대리모 쥐 1마리를 가지고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새끼 12마리가 태어났지만 모두 48시간 이내로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그마한 실험용 쥐라고 하지만 너무한데요. 아무튼 과연 이 연구로 동성 부부가 자기들만의 온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될지 궁금하네요. 5. 중국 최초 복제 원숭이. 2017년 말 상하이 한 연구실에서 짧은 꼬리 원숭이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둘의 생일 사이에 몇 주 간격이 있었지만 엄연히 쌍둥이였죠. 이름도 중국을 뜻하는 중화에서 따와 중중과 화화라고 지어진 이 원숭이 2마리는 체세포 핵치원 복제 기술로 탄생한 최초의 비인간 영장류 동물입니다. 체세포 핵치원 복제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세포핵을 없앤 난자에다가 복제하려는 동물의 체세포를 집어넣어 세포핵을 바꾸는 복제 기법입니다. 복제된 배아를 다른 암컷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면 체세포 주인인 동물과 유전자가 똑같은 복제 동물이 태어나고요. 20년 전 복제양 돌리가 만들어진 이후 많은 동물들이 이 기법으로 복제되었죠. 중국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들을 보는 시선은 꼭 따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영장류 복제에 이어 인간 복제도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며 윤리적 문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연구진 역시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는 인간 복제에 장애물은 없다고 인정해 논란에 불을 지폈고요. 물론 복제의 과정에 수많은 난자들이 사용되고 수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 인간의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원숭이 복제를 시도했던 슈트라크 미탈리포프 교수는 1만 5천여 개의 원숭이 난자를 썼다고 하고요. 이번 중국의 실험 과정에서도 복제배아 109개를 만들고 79번 시도한 끝에 4분의 3가량을 대리모 원숭이 21마리에 착상시켰고 그 결과 2마리를 탄생시키는 등 대단히 멀고도 험한 과정을 거쳤죠. 그 사이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중국은 이 복제 원숭이 덕분에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며 본인들의 세계 최초 영장류 복제 성공을 치하하지만 이게 다 윤리적 경각심이 부족해서 가능했단 걸 무시할 순 없겠죠. 6. HIV 면역 배아. G. 원숭이에 이어 그 다음 단계는 인간 유전자 조작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간 유전자를 변형해도 된다는 의정서를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이미 몇 년 전에 의정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논란의 불을 더 지피게 되었고요. 광저우 의과대학은 2016년에 인간 유전자 변형을 진행했습니다. HIV에 면역이 있는 배아를 만들고 싶었던 그들은 굉장히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인간 수정란 26개를 연구했었습니다. 이 배아들은 아기로 더 발달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에 기부된 배아들이었죠. 과학자들은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를 써서 배아에다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HIV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죠. 그 결과 집어넣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단 4개만 HIV 면역력을 갖게 됐고 다른 배아들은 전부 실패했죠.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도 막 생겨났고요. 이렇게 윤리적 논란은 물론이거니와 부작용까지 셀 수 없는데 이거 참 웬만해선 중국을 막을 수가 없군요. 중국이 유전학의 1인자가 되는 순간 인간 복제와 윤리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저 하나뿐? 그냥 다들 얌전히 자이언트 판다 연구나 해서 판다 멸종 위기를 막아주기나 하면 좋겠습니다.